안녕하세요. 동원신선 김남원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영화배우 최성국 씨의 결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화배우 최성국 씨가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결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성국 씨가 올해 나이가 53살입니다. 53살의 도깨비 즉 호래비로 살아오다가 결혼을 한다니 정말 아주 축하해 줄 사건입니다. 최성국 씨는 저도 아주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코믹한 연기가 좋아서 호감이 가는 배우인데요. 김관장이 생각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도둑님인 줄 몰랐습니다. 아주 믿는 도끼에 뒤통수를 찍힌 그런 기분인데요. 농담이고요. 무슨 소리냐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신부의 나이가 24살 차이랍니다. 현재 29살입니다. 충격적이죠. 53살의 도깨비가 29살 처녀하고 결혼을 한다. 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성국 씨가 53살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으면은 분명히 사주에 결혼의 어떤 의미가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영화배우 최성국 씨 53살 도둑님이 딸 같은 24살 연하 아가씨와 결혼하는데 과연 이 결혼이 괜찮을까?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9살 아가씨가 53살 아버지 같은 남자와 결혼하라는 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여간 여자분의 사주가 너무 궁금한데 지금은 알 수가 없고요. 아마 후에 여자의 생일도 밝혀질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우선 최성국 씨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또 가능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최성국 씨 사주입니다. 최성국 씨는 1970년 12월 2일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분 사주를 보게 되면요. 본인은 큰 불로 태어났습니다. 이 병화라는 거는요. 이건 아주 큰 불을 의미해요. 이 태양 같은 이런 불을 의미를 하는데 이 불 옆에 여기도 불, 또 여기는 쇠, 그 다음에 여기는 토가 있고요. 여기는 물이 있습니다. 여기도 토가 있는데 병이 아주 추운 겨울에 태어났어요. 12월에. 근데 이렇게 되면요. 사주에서 이제 이 사주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쇠도 있고 해가지고 이 사주가 굉장히 차거든요. 네. 이 술토도 가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기는 다 빠진 그런 글자고 해서 이 사주 전체가 이제 좀 한랭한 그런 기운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시를 모르기 때문에 시에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 사주가 차기 때문에 이 불로 대표줘야 되는데 이 불 하나가 있는데 여기 주변에 뭐 나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불을 갖다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 지금 이 나무들은 지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불 혼자서 이 정화라는 거는 작은 촛불 같은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작은 불이에요. 이 작은 불 하나로 이걸 전체를 대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에서 이제 불을 보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운에 관한 얘기고요. 이 최성국 씨의 결혼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부인 자리입니다. 뭐 사주 공부 조금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요게 이렇게 서로 부딪혀 있으면은 이건 이제 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결혼운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 지금 결혼운이 불안한데 이 사주에 보면은 요게 경글자가 있는데 요게 편재라고 그래가지고 재성이에요. 재성은 남자한테 뭘 의미하느냐? 이게 돈. 그 다음에 여자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재성이 이 밑에 술 중에는 신정무라는 지장간이 들어있는데 이 그 중에 요 신금의
뿌리를 박았어요. 원래는 이 술은요 불의 창고이기 때문에 창고는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깨지 않으면은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문을 열어야 이 안에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술충이 돼 가지고 여기 창고가 열렸어요. 그래서 옛말에 창고는 충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서에도. 그래서 이게 나오는 바람에 이 사주의 재성이 아주 튼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성이 튼튼하니까 자연히 돈하고 여자가 주위에 많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뭐 순조롭진 않겠죠. 뭐 이 결혼 운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여자도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부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거를 연주에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연주라는 거는 조상들을 의미하는 글자거든요. 굉장히 나이 든 사람들 얘기고, 여기가 이제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자리인데 나이 든 자리에 재성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이 들어서 결혼을 할 거다. 일단 결혼 운이 들어와야지 늦게 결혼할 수도 있다. 하지만은 이 사주의 결혼은 나쁜 조건이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는 이제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어요. 약한 거를 1점이라고 그러고 강한 거를 10점이라고 그러면 이 10점에 걸려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혼을 하거나, 이게 이별수예요. 네, 이별수고. 근데 이 9점짜리가 되더라도 이것도 이게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 이 이별수에는 뭐 물론 다투다가 헤어지기도 하겠죠. 이혼을 한다면은. 근데 다투지 않고도 배우자가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제 그 안 좋은 결혼 중에 하나인데, 물론 9점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우자가 안 돌아가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여기는 다툼이 이게 위주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 지금 이 10점짜리하고 9점짜리가 같이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자꾸 다투다 보면 이제 이혼을 헤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사주는 정말 결혼 운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주를 중팔자다. 예. 결혼을 못 한다는 거죠. 중팔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뭐 한간에 이제 화개살이 있으면은 중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화개살이라고 해야죠. 이게 중팔자 사주다 그러는데 이거 아닙니다. 화개살 많은데도 중 안 되고, 네, 그냥 사시는 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건 법이 맞지 않는 법이죠. 그래서 화개살이 있으면 머리를 깎고 중이 된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결혼 운이 너무너무 나빠. 그러면은 혹간 애들 이건 중팔자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최성국 씨 얼굴 한번 보세요. 중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 중 못합니다. 이런 얼굴로. 네. 그런데 이렇게 결혼 운이 안 좋은 사람이 어떻게 53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하느냐 이겁니다. 예. 운이 들어와야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지금 어떤 운이 들어왔길래 이 결혼이 강해지는 걸까? 금년에가 우선 최성국 씨가 이 여자분을 언제 만났느냐? 2021년에 만났대요. 2021년은요 신축년입니다. 이거 참 재밌어요. 이 축은요 재성, 이 사주에 최성국 씨 사주의 재성, 즉 그 금의 창고입니다. 그리고 이 신, 요것도 쇠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아까 이게 이제 경하고 신이 다 쇠입니다. 그러면 이거 재성이에요. 재성이 뭐라고 그랬죠? 돈하고 여자다. 근데 이 신금은 쫓아와 가지고 이 병하고 합을 합니다. 병신
합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이 나와요. 물이 뭐야? 병신 합수가 돼서 이게 관성입니다. 물은. 이 사주에. 관성은 남자한테 뭐야? 이게 자식을 먼저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명예, 그 다음에 뭐 지위, 그 다음에 관청, 뭐, 법을 관장하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식이에요. 자, 금년은요, 아니 2021년은 이 신금하고 병화가 합을 해가지고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거예요. 2021년이. 오, 뭔 일이 있었을 것 같았죠? 벌써 딱 보니까. 자, 2021년에 이 여자분을 만났어요.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2022년에 결혼을 한대요. 예. 2022년에 결혼을 하는데, 2022년은 무슨 해냐? 자, 봅시다. 2022년. 이 임인년이에요. 임인년은요, 이거 참 재밌습니다. 요 임자가 여기에 관성입니다. 이거 물이거든요. 예, 관이에요. 아, 두 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어요. 2022년 11월 달에 한답니다. 11월에. 네, 한 두 달 남았습니다. 이 11월에 결혼하는 거는 처갓집에서 정했다고 그래요. 11월에 결혼한다 그러는데, 요 관, 자식, 그 다음에 본인의 신분이 바뀌는 해예요. 예. 자식이 생기든지 아니면 신분, 자기 명예, 지위, 이게 바뀌는 해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고, 이 안에 이는 이 해하고 합을 합니다. 예. 이 해가 이 사주에 뭐예요? 물이거든요. 관성이에요. 그러면은 아주 강한 자식, 그 다음에 자기 가족, 여기에 대한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운이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최성국 씨가 53살이니까 대운으로는 욕이 들어와 있어요. 계사입니다. 계사운에 들어와 있는데 이 뒤쪽으로는 운이 계속 좋아요. 계운은 모르겠어요. 예, 계운은 지금 요 지지에 따라서 또 뭐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최성국 씨가 앞으로 운이 좋기 때문에 잘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결혼 운이 나쁜 사람들도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뭐 무조건 늦게 해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여기에 나왔듯이 결혼을 할 수 있는 해가 있어요. 결혼을 할 수 있는 해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다시 이제 허사가 되는데, 결혼 운이 이렇게 최성국 씨처럼 극도로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순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은 딱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이거 필수입니다. 필수. 예. 제가 결혼 운이 최성국 씨처럼 나쁜 분들이 이 남녀 간에 궁합이 맞아가지고 결혼 잘해가지고 계속 잘 사는 분들 아주 많이 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대운의 흐름이 좋아야 돼요. 이 대운의 흐름이 좋으면요, 이 안에서 나쁜 그 결혼 운이라든가 뭐 심지어 굉장히 나쁜 것들, 결혼 운 외에도 안 좋은 것들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잘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필수인데, 다행인 거이 최성국 씨가 이 나이 들어가면서 운이 계속 좋아요. 예, 여기까지도 계속 좋기 때문에 이게 72살까지예요. 예. 지금 결혼해가지고 72살까지 살면은 잘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나이에 지금 신부가 나이가 29살이에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자식을 볼 수 있다는 거. 최성국 씨가 환갑이 되면은
아이가 7살 정도 됩니다. 금년에 낳았을 경우 내년 내후년에 나면은 최성국 씨 환갑되면 아이가 5살 정도 됩니다. 예. 이거 좀 뭐 생각해 볼 일인데, 자, 여기에 앞으로 이 최성국 씨 실제 결혼 생활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신부의 사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신부의 사주를 모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고요. 프로포즈는 이미 했답니다. 결혼 날짜는 11월이라고 그러고, 정말 이 신부님은 최성국 씨한테는 총각 귀신을 면하게 해준 귀인이죠, 귀인. 정말 평생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최성국 씨가 성격이 보통 까칠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요, 이 결혼 여태까지 50세살이 되도록 결혼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집이 엄청 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단무지입니다. 단무지 뭔지 아시죠? 이 단무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자 만나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단무지적인 성격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여자. 그런데 연애할 때는 모르죠. 이 뭐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이 사람이 고집이 센 거, 뭐 그 다음에 욱하는 성격에다가 뭐 지 주장 강하고 뭐 이런 게 남자답다고 그럽니다. 남자답다고. 근데 이 남자다운 거 좋아하다가요, 아주 쫄딱 망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이 고집 센 게 이게 보통 고집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과연 이게 잘 흘러갈까? 뭐 다행이라면은 흘러가는 연운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금년에 이제 이민년이고, 이게 이제 22년인데 내년에 개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갈 텐데, 제가 볼 때는 여기 그 23년도에는 자식이 생겨야지 이 스케줄대로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해예요. 27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자분의 사주까지 같이 있으면은 어디에서 조심해야 되고 어디에서 이제 위기를 잘 넘겨야 된다는 게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27년이 되면 또 대운이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그 위기를 넘기고 잘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 두 분이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엄청 차이가 납니다. 과연 그 세대 차를 뛰어넘는 생각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난관이 많이 있지만 두 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면서 최성국 도깨비의 결혼을 정말 축하합니다. 오늘은 일단 최성국 씨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앞으로, 그 다음에 언제 빨리 그 자식을 낳아야 되는지, 요때 자식을 낳으면은 그 다음에는 좀 많이 순조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축하하는 의미에서 오늘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